저는 박정희입니다. 올해 68이죠.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장을 하다가 이제는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어요. 남편 병수는 71 공기업에서 은퇴한 후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지냅니다. 큰 잔치는 싫어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에요. 첫째 딸 선영이는 43, 도심에서 프리미엄 한정식집을 운영해요. 명품 가방에 고급 차를 타는 성공한 사장님이 되었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둘째 아들 민수는 40, 지방 공무원으로 검소하게 살며 주말마다 저희를 챙겨줍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민수 부부가 왔어요. 어머니, 상추가 잘 자랐네요. 내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키우시거든. 민수와 마당에서 이야기하는데 문득 선영이 생각이 났어요. 한 달에 한두 번 통화할 뿐 집에 오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선영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병수가 저녁 식사 중에 물어봤어요. 바쁘다고 하네. 사실 선영이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바쁘다는 말만 하고 사업 이야기도 예전처럼 자세히 하지 않죠. 그래도 자식들 인생이니까 간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제 생일날이었어요. 68번째 생일 민수가 미리 와서 조촉한 생일상을 준비해줬죠. 누나한테도 연락했어요. 민수가 말했지만 선영이에게서는 답장이 없었어요. 저녁 무렵에야 문자가 왔습니다. VIP 손님 예약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생신 축하드려요. 셋이서 소박하게 생일을 보냈어요. 아쉬웠지만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동네 커뮤니티 카페에서 충격적인 걸 봤어요. 정희 씨, 이거 댁따님 아니에요? 이웃 김 여사가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선영이가 화려한 옷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제목이 요양원 레스토랑 복합단지 투자 모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 생일 당일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맞네요. 우리 딸이에요. 저는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사진 속에는 선영이 옆에 세련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명품 정장에 고급 액세서리를 한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뒤로는 제주 프리미엄 실버타운 현수막이 보였죠. 요양원 사업이 요즘 대세라고 하던데 따님이 정말 성공하시겠어요. 김 여사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집에 와서 병수에게 이야기했더니 의아해했어요. 요양원 사업? 선영이가 언제부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사진 보니까 제법 큰 모임 같더라고요. 그날 밤 선영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바빠 보였어요. 요양원 사업 한다던데? 아, 그거요? 새로운 기회가 생겨서요. 제주도에 고급 실버타운을 짓는 프로젝트예요. 선영이가 흥미진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미라 대표님이랑 함께하는 건데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해외 투자 경험도 많고 이미 성공한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어요. 오미라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한정식집은 어떻게 하고? 그것도 함께 운영할 거예요. 실버타운 안에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을 만드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거예요. 선영이는 계속해서 사업 전망이 밝다고 말했지만 뭔가 급하게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 됐구나. 조심해서 해. 걱정 마세요. 오미라 대표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딸이 성공하는 건 좋지만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가족 모임보다 그런 일을 우선시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 후로 몇 번 더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도 선영이는 오지 않았고
또 커뮤니티에 투자 설명회 사진이 올라왔어요. 민수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누나 가게에 갔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무슨 일이니? 뒤편 창고에 고급 인테리어 자재가 가득하고 책상에 계약서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며칠 전 선영이 가게에 들렸는데 마침 자리에 없었대요. 직원이 창고에서 뭔가를 찾고 있다고 해서 도와주러 갔다가 발견한 거였죠. 그런데 그 계약서에 오미라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투자자 명단에도 사업 파트너로도요. 오미라. 선영이가 며칠 전에 말했던 그 사람이군요. 어떤 자재들이었는데? 대리석, 고급 목재, 이탈리아산 조명까지 엄청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민수가 와서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계약서들이 좀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식 문서 같지 않았어요. 도장도 제대로 안 찍혀 있고 조건들도 애매했거든요. 그래도 내 누나가 잘못된 일을 할 리는. 병수가 말했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며칠 후 민수가 또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누나 가게 앞에서 그 오미라라는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던데?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정말 세련됐어요. 명품 정장에 고급 시계, 외제차까지. 완전 성공한 사업가 같더라고요. 민수 말로는 오미라가 선영이와 뭔가 진지하게 상담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두 사람 다 서류를 들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가? 오미라가 타고 온 차가 렌터카더라고요. 번호판을 보니까 렌트 회사 차였어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왜 렌터카를 탈까 싶어서요. 작은 일이지만 뭔가 걸리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날 밤 선영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오미라 씨는 어떤 분이니? 민수가 봤다고 하더라.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해외에서 호텔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셨고 제주도 투자에도 정통하세요. 선영이가 흥분해서 설명했어요. 서울 강남에 사무실도 있고 이미 제주도에 땅도 여러 곳 확보해 놨대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지만 민수가 본 렌터카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괜한 의심일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해라.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더라. 엄마, 제가 그런 것도 못 알아볼까요? 오미라 대표님은 정말 프로페셔널한 분이에요. 선영이는 확신에 차서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에 김 여사를 만났어요. 정희 씨, 댁따님 요양원 사업하신다면서요?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들긴 했는데요. 조심하셔야 해요. 제 친구 아들이 그런 투자에 돈 넣었다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요양원 리조트 건설한다더니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희 딸이 하는 건 제대로 된 사업일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도 요즘 그런 사기가 정말 많다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집에 와서 병수에게 이야기했더니 걱정스러워 했어요. 그날 저녁 선영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요양원 투자 사기가 많다고 하던데 조심해라. 엄마, 제가 바보예요? 오미라 대표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해외 사업 경험도 풍부하고요. 선영이는 짜증스럽게 말하고는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며칠 후 민수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인터넷에서 오미라를 찾아봤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같은 이름의 사람이 몇 년 전에 펜션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투자자들 돈을 못 돌려준 적이 있대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오미라 사진들을 보니까 민수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 프로필 사진들이 다 달라요. 어떤 건 해외 호텔 앞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고 어떤 건 고급 사무실에서 찍은 것 같은데
배경이 너무 완벽해요.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합성한 것처럼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누나가 말한 강남 사무실 주소를 찾아봤는데 그 건물에는 임대 사무실만 있어요. 하루나 일주일 단위로 빌릴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민수의 말을 들으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오미라가 탄 렌터카도 확인해 봤어요. 그 차는 한 달 전부터 계속 렌트한 거더라고요. 정말 성공한 사업가라면 왜 이런 식으로 할까요? 점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오미라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나한테 말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증거가 확실하지 않잖니.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병수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선영이가 그런 사람에게 속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선영이가 커뮤니티에 올린 투자 모임 사진들을 다시 보니 참석자들 얼굴이 대부분 가려져 있거나 뒷모습만 보였어요. 정말 성공적인 투자 설명회라면 왜 이렇게 참석자들을 숨길까요? 뭔가 보여주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새벽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됐습니다. 제 칠순 생신이 다가왔어요. 병수와 민수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조촐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누나한테는 일주일 전부터 말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선영이는 처음에 바쁘지만 시간을 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했죠. 칠순인데 설마 안 올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칠순 전날 밤에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해외 박람회에 가게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돌아와서 따로 챙겨드릴게요. 해외 박람회라니. 저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칠순 당일 민수 부부가 일찍 와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민수가 깍듯하게 절을 했어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세요. 셋이서 식사를 하는데 왠지 허전했어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딸이 없으니까 서운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민수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이상하네. 민수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니? 누나가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렸어요. 민수가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선영이가 제주도 어딘가 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제주 프리미엄 실버타운 투자 설명회 마이너스 옴이라 대표와 함께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사진 속 선영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세련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샴페인을 들고 있었죠. 업로드 시간을 보니 바로 1시간 전이었어요. 제 칠순 잔치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말이에요. 해외 박람회라고 했는데 병수가 어이없어 하며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칠순을 핑계로 거짓말을 하고 그런 모임에 가다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배신감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선영이가 입고 있는 옷이 새 것이었고 목걸이와 귀걸이도 평소보다 훨씬 화려했어요. 투자 설명회 치고는 너무 축제 분위기였죠. 누나한테 전화해 볼까요? 아니야. 그냥 놔둬. 저는 민수를 말렸어요. 지금 전화해봤자 또 거짓말만 들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민수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병수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선영이가 왜 이럴까? 저는 자책하는 마음에 중얼거렸어요. 돈이 사람을 바꾸나 보다. 병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칠순 생신이 이렇게 씁쓸하게 끝날 줄 몰랐어요. 딸이 성공하는 건 좋지만 가족을 속이면서까지 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주도 사진 속 선영이의 환한 웃음이 자꾸 떠올랐어요. 칠순을 맞은 어머니보다 사업이 더 중요한 건가요? 이제 선영이가 저희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족의 정보다는 돈과 성공이 더 소중한 세상에서 말이죠. 병수의 72번째 생신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선영이에게 기대하지 않고 민수 부부와만 조용히 보내려고 했습니다. 민수가 미리 와서 간단한 생신상을 차렸어요. 갈비찜과 나물들,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죠. 식사가 끝날 무렵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갑니다. 선영이 목소리였지만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어요. 들어온 선영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화려한 옷은 그대로였지만 얼굴이 초췌해 보였거든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형식적으로 인사하더니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부모님께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는 모두 선영이를 바라봤어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엄청난 기회예요. 제주도에 요양원과 리조트 복합단지를 만드는 건데 투자 수익률이 연 30%는 거뜬해요. 선영이가 흥분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투자 기회가 이번 주까지예요. 부모님 댁을 담보로만 잡으면 5억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선영이의 말에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뭐라고? 병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일시적으로만요. 3개월 후면 원금의 2배는 돌려드릴 수 있어요. 선영아, 정신 차려.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말이 되니? 제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왜요? 제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어요? 오미라 대표님도 확신한다고 했어요. 선영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오미라라는 사람 정체가 뭔지 알아나?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오미라 언니는 해외 투자 전문가예요. 이미 제주도의 땅도 확보했고, 누나,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선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현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이가 큰 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이웃들이 다 들었나 봐요. 선영아, 목소리 낮춰. 저는 당황해서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니에요. 오미라 언니는 정말 성공한 분이라고요. 증거도 없으면서 왜 그런 말을 해요? 선영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증거 있어요.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 사람 과거 사기 기록, 가짜 사무실, 렌터카 다 조사했어요. 선영이는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주저앉았어요. 밖에서 이웃들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박신의 집에서 무슨 일 났나? 딸이 사기당했다고 하던데. 저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우리 집이 동네 소문의 중심이 되다니요. 엄마, 아빠, 제발요. 마지막 기회라고요. 선영이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병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미 다 투자했는데. 얼마나 투자했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가게 운영자금에 은행 대출까지 2억 정도.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그 많은 돈을 다 날린 거예요. 밖에서 김 여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 씨네 딸이 사기당했다면서? 내가 미리 말했잖아. 다른 이웃도 거들었어요. 요양원 사업은 다 사기라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저는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온 우리 가족이 이런 소문에 휘말리다니요. 선영아, 이제 그만 가거라.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집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내가 한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 그날 밤 선영이는 결국 빈손으로 집을 나갔어요.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영이가 그날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민수는 그 사이에 오미라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민수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미라가 운영한다는 요양원 프로젝트가 완전히 가짜예요. 제주도청에 허가 신청도 없고 땅도 확보하지 않았대요. 더 충격적인 건 오미라의 과거였어요. 진짜 이름도 다르고 펜션 사업, 골프장 개발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을 사기친 전과가 있었거든요. 누나한테 빨리 알려야 해요. 우리는 선영이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결국 직접 가게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선영이는 오미라와 함께 있었어요. 둘이 계약서를 보며 뭔가 급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선영아. 제가 부르자 선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어머니, 여기 왜?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잠깐 나와보자. 민수가 조사한 모든 내용을 설명했어요. 오미라의 가짜 신분, 사기 전과, 무허가 사업 등 모든 걸 말했죠. 그럴 리 없어요. 오미라 대표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선영이가 끝까지 부정하려 했어요. 누나, 증거가 다 있어요. 민수가 핸드폰으로 관련 기사들과 법원 판결문까지 보여줬어요. 그때 가게 안에서 오미라가 나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차갑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오미라 씨, 당신 정체가 뭐예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오미라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들켰네요. 갑자기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련된 말투도 사라지고 거칠어졌죠. 어차피 이제 끝났으니까 말하죠. 선영 씨, 당신 정말 순진했어요. 선영이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주도 땅? 그런 거 없어요. 요양원 허가?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당신이 준 돈으로 저는 이미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미라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어떻게 돼요? 선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돈? 이미 다 써버렸는데요. 명품 가방도 사고 고급 차도 렌트하고 덕분에 좋은 경험 많이 했어요. 오미라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건 당신 문제죠.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오미라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잠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민수가 말했지만 오미라는 개의치 않았어요. 신고하세요. 어차피 계약서도 애매하게 써놨고 증거도 별로 없을 텐데요. 오미라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어요. 선영 씨,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선영이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말이죠. 제가 바보였어요. 선영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잃었니? 저는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가게 운영자금, 은행 대출금, 거의 3억 가까이 돼요. 상상보다 피해가 컸어요. 선영이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죠. 그날 우리는 선영이와 함께 경찰서에 갔지만 오미라 말이 맞았어요. 계약서가 애매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사기를 입증하기 어려웠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지? 선영이가 절망적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딸이 이렇게 큰 실패를 당할 줄 몰랐거든요.
선영이의 사업 실패 후 석 달이 지났어요. 민수가 재산 이전 절차를 마치고 우리는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동네 카페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정희 씨, 댁 큰딸이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다던데요? 김 여사가 말했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시장 끝자락에 조그만 분식집 차렸다고 하던데요. 직접 국수도 볶고 그런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선영이가 그런 소식도 전하지 않다니요. 집에 와서 민수에게 확인해 봤어요. 누나가 정말 분식집을 했대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나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민수가 미안한 듯 대답했어요. 왜? 자존심 때문인 것 같아요. 고급 한정식집 사장에서 분식집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선영이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부모에게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며칠 후 저는 혼자 그 분식집을 찾아갔어요. 시장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죠. 엄마 손맛 분식이라는 간판이 소박하게 걸려 있었어요. 들어가니 선영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국수를 삶고 있었어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찾을 수 없었지만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선영이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앉으세요. 멸치국수 끓여드릴게요. 선영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국수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니?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단골도 생겼어요. 선영이가 국수를 내오며 말했어요. 국수를 한 숟가락 떠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 엄마 손맛이었죠.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선영이가 처음으로 밝게 웃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갑자기 선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욕심 때문에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려 했죠.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작게라도 제대로 시작하려고요. 화려한 건 포기하고 정직하게 살려고요. 그래, 그게 맞아. 저는 선영이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 후로 선영이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주말에는 집에도 들르고 분식집 이야기도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선영이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제가 요리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블로그? 네, 분식집 요리법이랑 일상 이야기를 올리는 거예요. 의외로 반응이 좋아요. 선영이가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요리책을 내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네, 소박한 분식 요리책이래요. 인쇄는 많지 않겠지만 저는 감격했어요. 선영이가 다시 꿈을 찾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몇 달 후 선영이의 요리책이 출간됐어요. 엄마 손맛을 담은 분식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죠. 책 출간 기념으로 우리 가족이 모였어요. 오랜만에 화목한 자리였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요. 민수가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선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선영이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출판사에서 요리 프로그램 출연 제의도 들어왔어요. 정말? 네, 그런데 고민이에요. 또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지. 저는 선영이의 눈을 바라봤어요. 예전처럼 탐욕스럽지 않았지만 여전히 뭔가 계산하는 듯한 기색이 있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거라. 분식집부터 제대로 하고. 네, 그럴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선영이가 완전히 변한 건 아니라는 걸. 아직도 마음 한편에는 성공에 대한 욕심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텃밭에 나가서 토마토를 따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숨어 있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나타나는 걸까요? 선영이는 큰 실패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걸 찾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어요. 물론 지금은 정말 열심히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정성스럽게 국수를 삶고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있죠. 하지만 가끔 선영이의 눈빛을 보면 아직도 뭔가 더 큰 것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변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걸까? 어제도 선영이가 새로 만든 김밥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거 새 메뉴예요. 맛 좀 보세요.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을 보며 저는 복잡했어요. 이런 소박한 행복이 진짜일까? 아니면 더 큰 계획의 일부일까? 사람의 마음은 정말 텃밭의 씨앗과 같아요. 정성으로 키워야 제대로 자라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바로 그 씨앗의 정체일 수도 있습니다. 선영이가 뿌린 새로운 씨앗이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또 다른 독초가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너가 준 개선 아이디어 참고해서 다시 만들었어. 평가해줘.